네. 이제 저는 화상 LMS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안내를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가망원생에서 재원생으로 넘어가기 위한 첫 번째 기본 조건이 영어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화상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 이름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학원, 학생 이름, 영어 이름, 아이디, 그리고 공터의 상태, 그리고 현재 공터의 단계와 현재 공터 진도, 여기까지가 저희 LMS와 연동되는 값들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화상 LMS에 일괄적으로 하나하나를 업로드하셔서 회원을 생성하셔야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회원을 생성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값들은 조건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공터의 단계를 통한 이제 검색 또는 최근의 수업 시간을 통한 검색, 현재 공터 진도에 대한 그리고 최근 공터의 상태, 최근 강사님, 수업한 요일 이런 것들로 검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해당 원생의 이름이 걸리는 모든 원생을 검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돋보기가 있는 건 클릭해서 값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돋보기 없이 이렇게 텍스트 박스만 있는 건 입력하고자 하는 텍스트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 정보가 이렇게 관리가 될 거고요. 원장님들 기존에 사용하시던 화상 LMS에서의 수업 현황을 한눈에 원력으로 보는 그런 페이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력 페이지를 하나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수업이 예약이 된 게 몇 건인지, 취소된 게 몇 건인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원력표를 클릭하면 그 날의 시간별 수업 현황으로 자동 이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아이들의 수업이 무엇이 신청되어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가 만약에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모니터 기능을 눌러서 그 수업이 이루어질 때 원장님들께서 참관하실 수 있다. 선생님들이 참관해서 모니터링, 이런 의견들을 작성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코드 버튼을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아이가 화상 수업을 한 녹화된 영상을 제공하는 거고요. 이 녹화된 영상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못 하셔도 지나고 난 수업에 대해서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용량을 차지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무한히 장기적으로 보관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몇 시에 들어오셨는지, 우리 아이가 몇 시에 입장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로그 기록을 이렇게 남겨서 입장, 퇴장 시간을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3년 1월 18일 1시 21분 20초에 입장하셨고 다시 퇴장하셨다가 다시 재입장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를 보실 수 있고요. 학생이 몇 시에 이제 입장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기록에 남게 되니 선생님이 안 들어오셨거나 이런 부분일 때 이걸 이용해서 몇 시에 들어오셨고 수업을 10분을 다 채워서 해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강사님들이 수업을 하고 나시면 이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시는데요. 이 레포트를 누르시면은 팝업창이 뜨게 되시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 아이가 학습을 한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점수와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종료되고 나면은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걸 눌렀을 때 열람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서 예전에는 원장님들이 이제 조금 보기 불편하셨던 게
그날에 대한 것만 검색을 할 수 있어서 불편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진행되는 화상 수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쭉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편리해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표 부분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변경되는 화상 LMS는 별도의 화상 시간 조사표를 저희 본사로 플러스톡으로 제출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화상 수업은 원장님들이 센터에서 직접 희망하는 시간대에 배정하게 되시고요. 배정 방식은 자동 배정과 수동 배정으로 나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무언가를 자동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조건값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하는 시간표 등록은 내가 자동으로 시간표를 돌리기 위한 기본 조건값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법을 안내 드릴 건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원장님들께서 월수금 레귤러 수업이라는 거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학원은 월수금의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클래스는 5개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수업 시작을 한다. 이제 라고 보시면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업 시간은 60분이고 쉬는 시간은 5분이야. 라고 해서 시간표를 배정하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시간표가 생성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들께서 의문이 드시는 게 우리가 LMS에도 시간표를 생성하는데 왜 여기에도 입력을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원장님들이 진행하는 모든 수업을 입력하셔라가 아니라 화상 수업을 하는 수업을 입력하셔라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월수금 내가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 거가 아무 요일이나 상관이 없어. 그럼 월수금으로 해놓으셔도 되지만 우리 센터는 반드시 화상은 금요일에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금요일 하나만 체크하셔서 이렇게 시간표를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을 걸었을 때 금요일이 나의 시간표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들 수업 가능하신 분들을 서치할 때 이 금요일 안에서만 서치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요일은 거의 정해져 있으실 것 같고 원하시는 시간대도 거의 정해져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나는 2시부터 3시까지 수업을 하지만 나는 이후에 화상 수업을 하고 싶어서 2시 반부터 3시로 입력을 하셨어요. 2시 반부터 3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입력을 하셨다라고 하면 검색될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이 더 좁아지는 거잖아요. 타이트해지고 그럼 그 안에서 검색되는 강사님들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처음에는 너무 많이 제한을 놓지 마시고 한번 이제 그 센터의 시간 안에서 한번 이렇게 운영해 보시면서 조절하셔야 될 때 조금씩 변동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간표를 세팅해야지만 반드시 자동 배정을 할 수 있고요. 이 시간표가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한 명 한 명 수동 배정하셔야 되는 기존과 같은 형태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메뉴를 한번 볼 건데요. 수업 기본 정보라고 하는 건 우리 센터의 아이들에게 배정된 화상 수업을 볼 수 있는 페이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클릭했을 때 뭔가 액션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뭔가 액션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 친구가 1대1 12분 주 1회 하는 수업을
이제 런타임 12분 동안 수업 시간 3시 17분에 하는구나. 요일은 수요일이고 선생님은 이분이구나. 그리고 1월 18일부터 시작해서 1월 31일에 끝나는구나. 이거를 그냥 요약해서 보실 수 있는 페이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화상 수업이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페이지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수업을 모니터링 해보고, 그리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좋고, 이 선생님을 이어서 이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한 달 단위로 연장이라는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선택하고 연장을 누르면 선택된 수업에 대해서 1개월 연장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연장을 누르면 2월 28일까지 연장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한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편리하게 이거를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조금 당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려야 되는 게, 원장님께서 쭉 연장 처리를 해놓으시면 수강이 이미 신청이 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화상 수업을 안 할 건데 원장님이 연장 신청해 놓은 걸 깜빡 잊으셨어요. 그럼 선생님은 수업이 이미 신청됐기 때문에 들어가서 대기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죠? 그럼 이 아이는 결석 처리가 될 거고 이 아이는 비용의 과금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무한히 많이 연장을 해놓는 게 좋은 게 아니시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한 시점은 이제 15일부터 25일 사이, 이런 식으로 이제 중순이 넘어간 시점에 수업을 진행한 내용들을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장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안내 드리는 거고요. 연장을 2, 3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쭉쭉 해놓으시면 그 수업을 나중에 찾아서 취소하시는 게 더 일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단위로만 연장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수강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여기 하단에 수강 전체 취소를 누르게 되면 모든 수업이 취소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버튼은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하고 혹여라도 퇴원생이 나오거나 했을 때 취소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놔드린 기능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가 편리하니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어서 취소된 수업 현황에 대한 걸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취소된 수업 현황은 뭐냐면 원장님께서 수업을 신청하셨다가 수업이 취소하게 되는 경우는 저희 본사가 생각했을 때에는 정규 수업을 아이가 못 올 때, 그럴 때 그걸 챙겨서 보강을 하기 쉽도록 리스트업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만약에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4회를 신청하셨는데 한 번을 아이가 못 왔어요. 그럼 3번만 수업을 했고 이 한 번에 대해서 보강을 진행하고자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취소된 수업 현황에 취소된 수업이 리스트가 뜰 수 있게끔 이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리스트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뜨시는데 여기에 이제 대체 보강이라는 게 버튼이 생성되도록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하나를 지금 간략하게 취소를 하나 해보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1월 25일에 이제 신청된 수업이 있네요. 제가 이 부분을 잠시만요. 수업 날짜 일괄 변경이라는 곳에서 제가 찾아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25일에 신청된 수업이 있는데 이날 제가 수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캔슬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수업은 이렇게 취소가 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이제 안내를 조금 드려볼 거고요. 그럼 이렇게 취소된 수업은 취소된 수업 현황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결석을 하거나 했을 때
취소를 진행하신다라 그러면 그 취소 리스트가 여기에 뜨게 될 거고 그 아이를 선택해서 보강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를 보강을 25일에 못했으니까 26일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은 일찍 오게 해서 뭐 1시쯤 해야 되겠다. 그럼 가능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뜨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선생님한테 보강을 신청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시면 취소된 수업 현황에 그 아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는 친구들을 관리하시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기능인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수업 기본 정보에서 원장님들이 무한히 연장을 하시고 무한히 취소를 하시면 그 취소된 수업이 다 여기 취소된 수업 현황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수 데이터와 실 데이터를 구분하기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안내 드렸던 부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별 수업 현황은 아까 원력표에서 넘어오는 걸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취소된 수업 현황도 방금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 날짜 일괄 변경인데요. 이제 원장님들께서 예전에는 수업을 취소하시려면 학생 한 명 한 명을 들어가서 취소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잊지 않으시게 날짜를 검색해서 해당 원생들이 뜨면 그 원생을 선택해서 바로 취소를 하거나 또는 날짜를 바꿔서 수강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서 수강 신청을 하도록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PO가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경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강사가 랜덤 배정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날짜를 바꾸되 강사를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취소하시고 대체보강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수업을 신청하셔야 하고 여기에서 시스템으로 클릭 한두 번으로 일괄 변경하는 건 자동으로 배정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강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맨 앞에 시간표를 배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동 배정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수강 정보라고 되어 있는 이 파트가 바로 자동 배정을 하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간표 셋은 원장님이 등록해 놓은 시간표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저는 시간표 이름을 월수금 레귤러 수업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원장님들이 이거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 시간표 작성할 때, 자, 저는 2월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랜덤 배정은 교시별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만약에 뭐 50명의 친구들이 있으면 50번 수강 배정 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시별로 10명씩 있다라고 하면 5번만 수강 배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동 배정은 편리한 대신에 단점으로 꼽힐 수 있는 게 강사를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1교시 화상 과정은 저는 정규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정규 1:1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재 단계 부분을 선택하고 저는 10명을 만약에 하고 싶어요. 해서 10명을 검색하면 시간대별로 저는 시간표를 수급만 세팅해 놨거든요. 저희는 월요일 날 다른 이제 AI 튜터나 이런 발화 연습을 하기 때문에 화상을 진행할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수급만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표를 세팅한 거예요. 가정한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12분씩 끊기게 되는 러닝 타임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바로 안에 있는 이 시간이 수업 신청 가능한 강사 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끝나기 전에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나는 금요일에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금요일을 선택하시고요. 이 해당 수업에 배정해야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10명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리고 자동 배정을 누르면 이 선택된 아이들이
이 선택된 시간에 가능했던 선생님 14명 중에 10명을 선택해서 1대1로 이렇게 매칭시킨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자동 배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화상 가정이 정규가 있고 추가가 있잖아요. 정규와 정규는 덮어쓰기가 안 되세요. 정규는 하나만 진행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는 이 수업도 하고 이 수업도 할 거야 라고 하면 정규 하나와 추가 하나를 신청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중복으로 수업이 신청돼서 원장님들이 불편한 사항을 막기 위해서 정규 수업 있는 거에 정규 수업을 엎으시면 기존에 신청됐던 정규 수업이 사라지게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자동 배정이 편리하기는 하나 우리 아이들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프로필을 보고 그리고 인상착의를 보고 이 선생님의 소개글을 보고 나는 한 명 한 명 수동으로 배정해 주고 싶어. 그럼 첫 달은 그렇게 배정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연장을 하셔가지고 연장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수동 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선생님들이 쭉 노출되시고요. 이 선생님들은 수업 가능한 요일과 그리고 가능한 시간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소개글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조건값들로 선생님들을 검색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1대1 수업 가능한 선생님 또는 우리는 그룹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1대 N 수업이 가능한 선생님만을 찾을 거야 라고 하면 1대 N을 클릭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1대 N 수업이 가능한 선생님들이 노출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런타임이 1대 N이기 때문에 24분 가능한 선생님을 찾을 거야? 그럼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학생을 이쪽에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을 신청하셔도 되는 거고요. 보이시죠? 자, 그럼 신청하기를 누르면 이 선생님의 이러한 영상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러한 이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에게는 이 선생님이 맞겠어 라는 것들을 원장님이 판단해서 한 명 한 명 배정을 해주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선생님이 지금 가능한 수업은 1대1 수업만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1대1 수업에 12분, 24분, 36분 이렇게 가능하신 거고요. 저는 1대1로 이 친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PK001을 할 거야. 그리고 여기 선택한 1대1 코스에 따라서 여기 러닝타임과 주 횟수는 자동으로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일을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기간 1개월로 해서 수업 가능 시간대가 이렇게 뜨게 되죠. 이렇게 배정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생 이름을 하나하나 찾아서 배정하려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회원 정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이 학생이 선택된 상태로 바로 이렇게 수동 배정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하느냐 이 내용은 원장님들이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다양성을 열어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별 출결 현황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한 수업, 그리고 뭐 보강 수업 이런 것들 이제 수치로 카운트가 되게 되는 거고요. 월별로 어떻게 얘가 이제 되어 있느냐를 보려면 이날 정규 수업을 신청했고 이날 정규 수업을 했는데 취소했고 이날 보강을 신청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월별 출결 현황에 이게 뜨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이제 출결이냐 결석이냐 이런 것들을 코멘트 다는 선생님께서 체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원장님들 저희 교재의 바뀌는 이런 구성 라인, 그리고 이제 교재의 전체 라인들을 보시고 싶으시고, 또는 그룹 수업을 할 때 교재 전체를 띄우고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센터 관리자로 해서 LMS로 들어가시게 되시면 온라인북이라고 해서 저희가 PDF 파일을 모두 올려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과 수업하실 때 이 부분들을 이제 띄우시고 수업하실 수 있도록 타임별로 모두 다 쪼개놓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